샤오롱은 김기명이 빅딜의 헤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태곤을 단 1초 만에 제압해버리는 장면을 보았기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여 전투에 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김기명 역시 샤오롱의 강함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며 노안이 샤오롱을 종동급이라고 칭했기에 김기명 역시 전력을 다하여 전투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샤오롱은 어널도를 꺼내들었고 김기명은 어널도는 반칙이지 라고 말하며 조금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기명도 처음부터 죽일 각오를 사용하여 전투에 임하였고 두 캐릭터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롱은 어널도를 이용하여 전투하였기에 리치와 파괴력 면에서 김기명에게 앞서갔고 이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운영을 펼치며 김기명을 단기간 내에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어널도에는 스치기만 하더라도 불구가 될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거리를 벌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며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샤오롱은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며 조금은 긴장이 풀리게 되었고 김기명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샤오롱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자신의 장기인 MMA 기술을 사용하여 샤오롱에게 상위 포지션을 따내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샤오롱의 발을 꺾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지금 타이밍에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까다로운 전투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샤오롱의 나머지 팔다리도 꺾어버리며 샤오롱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샤오롱을 상대로 승리를 따낸 김기명은 곧바로 비비에게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기서라 김기명 이라고 말하며 서성은이 나타나게 되었고 서성은은 김기명에게 니놈이 만약 비비를 납치하거나 공격하게 된다면 중국의 T그룹이 우릴 가만히 두질 않을 거다. 그러니 오늘은 돌아가라 김기명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당연히 서성은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성은은 김기명에게 갑작스레 동맹을 제안하였고 오늘은 비비를 공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기명은 크게 당황하며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신우 형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성은은 한신우의 정보는 내가 주겠다. 한신우는 1해외 2개월사에 있다. 어차피 니놈이 지금 비비를 납치한다고 한들 바뀌는 건 없어. 차라리 우리 제안에 응하고 오늘은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회장은 너를 돕는 대신 동맹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니놈이 동맹 제안에 응한다면 오늘 있었던 일을 묻어주기로 하였다. 또한 계약금으로 10억을 주겠다 라고 말하며 김기명을 보석하려 하였고 김기명도 이미 샤오롱과 싸워서 지친 상태로 서성훈까지 상대할 여유는 없었으며 한신우가 1해외 2개월사에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기에 우선은 물러나기로 결정하였고 1해외와 동맹 제안을 수락합니다. 박형석은 김기명을 찾아와 조만간 자신이 1해외에 납치될 것이며 그때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기명은 우린 1해외와 동맹을 맺었다. 1해외를 공격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박형석은 제가 한신우를 구하게 해드릴게요. 제 친구의 신분을 빌려드릴 테니 제가 말하는 시간에 1해외 2개월사로 찾아오세요. 그럼 반드시 한신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처음 보는 박형석의 말을 듣고 1해외와 전쟁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박형석의 제안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박형석은 자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하여 1해외 2개월사의 각종 정보와 간부진의 사진, 한신우가 가면을 쓰고 있는 사진, 한신우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김기명에게 건넸고 그제서야 김기명도 박형석을 신뢰하게 되며 박형석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박형석은 1해외에 납치되기 직전 김기명에게 미리 D-Day를 알려주었고 김기명도 박형석이 말해준 시각에 1해외 2개월사를 침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1해외 3개월사에 쳐들어갈 때와 달리 빅딜의 본진을 모조리 끌고 1해외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유진 역시 1해외의 본대를 이끌고 1해외 2개월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유진보다 일찍 1해외에 도착하게 되었고 김기명이 도착한 이후 서커스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진호빈, 최원석, 박형석, 이진성은 서커스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에 탈출을 시도하였고 진호빈은 재수없게 효토코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호빈은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효토코를 초살내버렸고 빅딜은 뜻하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한신우가 있는 곳으로 갔고 몇 년 만에 김기명과 한신우는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신우가 이때 기억을 잃은 상태였기에 김기명과 빅딜 식구들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어 한신우는 김기명과 빅딜 식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신우는 미츠키에게 김기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들었으며 미츠키가 연이라고 세뇌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진짜 김기명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신우는 김기명과 빅딜 식구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빅딜의 식구들은 그 누구도 한신우를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낭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억을 되찾지 못하였고 빅딜은 매우 어이없게 괴멸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김기명이 자신의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한신우를 막아섰고 김기명은 자신의 아버지 김감용만이 각성하는 데 성공한 낭만의 경지를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속도의 경지를 사용하는 한신우의 공격을 따라잡는 데 성공하였고 한신우를 상대로 잠시나마 우위를 정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차마 한신우를 상대로 전력을 다할 수 없었고 과거 헤드 계승식 때처럼 주먹을 제대로 뻗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도 이러한 김기명의 모습을 보고 결국 기억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고 한신우는 빅딜과 함께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한신우가 빅딜로 귀환하려던 찰나에 1회회 본대가 1회회 2결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진은 역시 김기명 당신 이곳에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손쉽게 빅딜을 잡아내겠군요. 어차피 한신우는 과도한 약투여로 인하여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터라 폐기했어야 됐는데 빅딜과 함께 폐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신우가 1회회 2결사에 있다는 사실을 유출했지요. 헌데 그 가면 당신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의외네요 라고 말하며 유진은 자신이 일전에 서성훈을 통하여 1회회 2결사에 한신우가 있다는 정보를 흘린 것은 의도된 행동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유진은 김기명이 이 정보를 듣게 된다면 반드시 1회회 2결사에 빅딜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고 이 기회에 빅딜을 지워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말을 들은 김기명은 조금은 당황하였으나 어차피 이번 기회에 1회회와 단판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딜은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1회회와 빅딜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신우는 전쟁이 시작되자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기명과 빅딜은 한신우에게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유진이 말한 것처럼 알 수 없는 약을 과도하게 복용하였기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으며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상태였기에 1회회와의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했으며 자신이 희생하여 빅딜을 살려내려 합니다. 그렇게 한신우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연기를 하며 김기명에게 형 강한 거 봤잖아 임마. 형이 제일 센 놈 맡을 테니 니가 쩌리들이나 정리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이를 한신우의 자신감으로 받아들였고 한신우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하여 한신우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한신우와 폰셔틀, 유해이와 김기명, 권지태와 박만덕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기억을 잃은 한신우와 빅딜이 대결을 펼쳤기에 빅딜 멤버들은 1회회에 비하여 체력이 부족했으며 기본적인 실력도 부족했기에 전쟁이 시작되고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폰셔틀과의 대결에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전투에 임했더라도 폰셔틀에게 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최악의 컨디션으로 폰셔틀과의 전투에 임하였기에 사실상 시작 전부터 승부는 이미 결정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신우는 결국 폰셔틀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쓰러졌고 그 순간 약의 부작용으로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죽기 직전 내 최후의 명령이다. 이미 전쟁의 승부는 기울었다. 전원 지금부터 탈출하는데 목숨을 걸어라. 의미 없는 싸움을 하며 목숨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이곳은 내가 막아주겠다.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쳐라 김기명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차마 한신우를 놔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기에 빅딜 식구들을 피신시킨 이후 권지태와 함께 한신우의 옆으로 와서 함께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1회회는 일말의 틈도 주지 않았고 김기명, 한신우, 권지태를 조살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한신우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폰셔틀과 박만덕에게 한신우를 집중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결국 정신을 잃게 되었고 김기명과 권지태는 크게 분노하며 자신들의 목숨마저 걸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형석이 고용한 이도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도규는 이곳의 빅딜을 지켜주기 위하여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유진에게
유 사장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안 싸울 수는 있어. 하지만 빅딜을 공격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이도규에게 당신 지금 뭐하는 거지? 고작 돈 몇 푼에 그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라고 질문하자 이도규는 허허 그래 돈 때문에 이놈들을 돕는 것도 맞지.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김기명 권지태가 내 친구의 아들이니까 돕는 거지. 나도 조금의 낭만은 있으니까 말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이도규와 더 대화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고 굳이 이도규와 싸우며 전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기에 우선은 물러섭니다. 한신우는 너무나도 많은 충격을 입었으며 알 수 없는 약을 과다 투여한 상태였기에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신우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김기명에게 내가 없는 빅딜을 거리를 잘 부탁하마. 앞으로 누구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유언을 남긴 뒤 사망해버렸고 김기명은 크게 오열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한신우와 빅딜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원인인 종건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자신이 종건보다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지금 무작정 종건을 찾아가면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한신우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없을 것이기에 김기명은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후 더 강해져서 종건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합니다.